바람피고 떠난 아내가 3년 만에 돌아온 이야기. 여보, 오늘 회식이에요? 아내 민정이 앞치마를 두른 채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야. 정호는 딸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며 답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정호와 전업주부인 민정, 그리고 5살 서연이. 작은 아파트였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이가 숟가락질을 서툴게 하자 정호가 웃으며 도와줍니다. 우리 딸 참 잘하네. 민정도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똑같은 대화, 변화 없는 생활. 민정은 점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끔은 외식이라도 해요. 맨날 집에서만 먹으니까 지겨워요. 민정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나가자. 하지만 주말이 되면 항상 다른 핑계가 생겼습니다. 회사 일, 경조사, 피로감. 민정의 불만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된 카페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자유로운 대화, 활기찬 분위기. 집에서의 답답함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와, 민정씨 정말 젊어 보이세요. 결혼하신 게 믿어지지 않아요. 동료들의 칭찬에 민정은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착하고 성실했지만 민정에게는 더 이상 설레지 않는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와서 TV를 보고 주말이면 집에서 뒹굴거리는 모습.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민정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불만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올지 말입니다. 여보, 친정에 잠시 다녀올게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민정이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안부 전해드려. 서연이가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언제 와? 곧 올게.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민정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도 민정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 거기 있나요? 정호가 장모님께 전화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정이? 여기 안 왔는데요. 왜 그러세요? 정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정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민정의 친구 수진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씨, 죄송해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회사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호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민정이 카페에서 만난 김대리와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35의 독신 남성으로 민정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호텔, 여행. 정호가 줄 수 없었던 것들을 김대리는 쉽게 제공했습니다. 민정은 그 달콤함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서연이의 질문에 정호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5살 아이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빠, 배고파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정호는 잠에서 깼습니다. 벽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민정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아침 식사 준비, 유치원 준비물 챙기기, 등원시키기. 출근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오늘도 늦었네요. 정호는 유치원 선생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힘드시죠? 서연이 엄마는 언제 오세요? 선생님의 질문에 정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호야, 회식 안 나와? 죄송합니다. 아이가 있어서요. 부인은 뭐하고? 동료들의 질문에 정호는 매번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는 정호를 보며 사람들은 무언가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저 사람 부인이 바람났다면서? 정말? 그런데 참 착한 사람인데. 저녁이 되면 정호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를 데려와서 저녁 준비, 목욕시키기, 잠자리 준비까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매일 밤 같은 질문을 하는 딸을 보며 정우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엄마는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 더 있어야 해.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우를 동정했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해야 하나. 장모님도 가끔 찾아와서 서연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사위야, 정말 미안해. 우리 딸이 너무 잘못했어. 장모님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서연이가 있는 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만은 건강하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엄마는 왜 안 하냐고 물어봐요.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서연이는 예전보다 많은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아주 먼 곳에 있어서 당분간 못 와. 하지만 아빠가 항상 서연이 곁에 있을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혼자서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야근도 할 수 없었고 승진 기회도 놓쳤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어만 갔습니다. 아이 돌봄비, 가사 도우미비, 각종 학원비까지.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싶은데. 정우는 장난감 가게에서 서연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서연이는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도와줄게. 7살 서연이가 설거지를 거들겠다며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아빠, 피곤하지? 퇴근 후 지친 정우를 보며 서연이가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힘겨운 상황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계속되었습니다. 정우야, 재혼 생각은 없어? 친구들이 소개팅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서연이에게만 집중하고 싶어. 실제로 다른 여자를 만날 여유도 없었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떠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집 아빠가 참 대견해. 저렇게 혼자서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정우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 정우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정우는 딸과 함께 잠들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똑똑똑. 일요일 오후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는 서연이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정우가 인터폰을 확인하려는 순간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야. 민정이야. 정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초라한 모습의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야위고 지친 얼굴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은 바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는 엄마를 보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엄마. 아이의 기억 속 엄마와 지금의 엄마는 너무 달랐습니다. 들어와. 정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정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정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3년이야. 3년 동안 너 어디 있었는지 알아? 서연이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왜 이제 와요? 아이의 질문에 민정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이 딸을 안으려 하자 서연이는 아빠 뒤로 숨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아이에게도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했어. 너와 서연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알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예전처럼 행복했던 우리 가족으로 돌아가자. 민정의 절규 같은 호소에도 정우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넌 3년 전에 이미 이 집을 떠났어. 그때 우리는 끝났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냉정한 현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사위야, 제발 우리 딸을 받아줘. 다음날 민정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정우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이가 정말 잘못했지만 가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장모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정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던 장인, 장모님 앞에서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서연이가 뛰어나와 장인, 장모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많이 컸네.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지? 네. 근데 엄마가 왜 울어요? 서연이의 순진한 질문에 모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아, 엄마랑 아빠랑 다시 같이 살면 좋겠지?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호는 딸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것 아닐까? 아무리 아빠가 잘해줘도 엄마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는 것 아닐까? 여보, 제발. 민정이 다시 정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정말 변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하자. 친구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정호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봐.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지. 서연이한테는 엄마가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주변 사람들의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정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 그리고 딸을 위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서연이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돌아와서 좋아요. 하지만 아빠가 슬퍼 보여요. 아이의 말에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이는 아빠의 감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괜찮아. 정말요? 그럼 엄마랑 다시 살 거예요? 서연이의 질문에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3년이라는 긴 시간과 깊은 상처가 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여보, 사실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 며칠 후 민정이 정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와의 관계는 민정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시 민정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버렸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별을 통보했어. 민정의 고백에 정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보증을 서줬는데 사기를 당했어. 지금 3천만 원의 빚이 있어. 민정의 말에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 너 정신이 있었어?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정신이 없었어. 그 사람을 너무 믿었어. 민정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야? 갈 곳이 없어서? 정호의 차가운 질문에 민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물론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보다는 정말로 후회해서. 너와 서연이가 그리워서. 거짓말하지 마. 만약 그 남자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와 있을 것 같아? 정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이제 완전히 환멸을 느꼈습니다. 민정아, 넌 3년 동안 다른 남자와 살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서연이가 아빠를 찾으며 울 때도, 내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때도 넌 행복하게 지냈잖아. 정호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가족 행세를 하려고 해? 더 웃긴 건 빚까지 져서 왔다는 거야. 나더러 그 빚까지 떠안으라는 거야?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뭔데? 사랑? 3년 전의 사랑은 이미 끝났어. 지금 네가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야. 정호의 말에 민정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정호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랑 다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아빠는 항상 서연이 곁에 있을 거야.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서연이는 아빠만 있어도 행복해요. 아이의 말에 정호는 뭉클했습니다. 3년 동안 정호와 함께 자란 서연이는 이미 충분히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양육권은 당연히 포기할게. 그리고 빚도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민정의 말에 정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었습니다. 마지막 날 민정이 짐을 챙기고 있을 때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엄마는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서연이는 아빠랑 행복하게 살아야 해.
민정이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끔 보러 와도 돼요? 서연이의 질문에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현관문 앞에서 민정이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그리고 3년 동안 혼자서 서연이 키워줘서 고마워. 가족은 장난이 아니야, 민정아.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정우의 마지막 말에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8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서연이와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빠,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죠? 그럼 우리 서연이가 있는데 뭐가 부족해? 정우는 딸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둘이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가족이 더 단단하고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정우와 서연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